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총성과 함께 사라졌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마지막 통화에서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창밖으로 퍼지던 연기, 멀리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남편의 따뜻한 손길까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중부의 한 소도시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그런 아주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징집되어 전선으로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연락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새 거리에는 낡은 자동차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밤마다 불안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제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책임져 주던 부분을 모두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음식값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전기나 가스 같은 기본적인 공공요금도 예전의 2배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도리어 외면당했고 아이를 위해 기저귀 하나 사는 일조차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 여성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남편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돌아온 가족을 간호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들, 아내들, 딸들. 우리는 늘 불안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사회는 그저 조용히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자고 난 뒤 홀로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러시아 여성이 한국 시골에 시집을 가서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지만 깨끗한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상할 정도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녀가 느끼는 행복이 단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저의 시선은 점점 구체적인 희망으로 옮겨갔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깨끗한 거리,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 서비스, 고장난 휴대폰을 맡기면 다음날 바로 수리가 되는 서비스 문화 등 너무나 낯선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키고 누군가의 물건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워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위한 연출인가 생각했지만 여러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것이 일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정이 많고 가족을 중요시하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성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저와 같은 여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모습을 쉽게 보기 어려웠던 저에게는 마치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은 제 인생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전쟁에 대한 보도만 이어졌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용적인 삶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현실적인 의료, 교육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가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매일 공포에 시달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한국식 요리를 따라 만들며 점점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소통해보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저처럼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러시아 여성들도 꽤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고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저 촉매제였을 뿐 사실은 그전부터 서서히 쌓여온 삶의 무게와 불만, 그리고 이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절망이 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한국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삶의 질이 높고 타인을 배려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사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쉽지 않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때때로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줍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이가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으며 다시 웃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고 한국 문화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진짜 그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지요.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거리엔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고 제 손끝은 난방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고 약국에서는 필요한 약이 품절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추운 집 안, 비축된 연료가 떨어져가는 보일러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진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실제 한국을 경험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보는 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한국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내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었고, 놀랍게도 제 도시에 사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한국으로 단기 출장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 기업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말은 제 생각을 한 단계 더 진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고. 아침에 신청한 민원은 그날 안에 처리되고 지하철은 정확히 분 단위로 도착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작은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 담당자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교체까지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사치로 여겨왔던 걸까요? 그녀와의 만남 이후로 저의 관심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한글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면서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었고 어떤 이는 DM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특히 인연이 닿은 한 한국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경상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궁금해했고 저는 솔직하게 제 처지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이 되었고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저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여행으로라도 올 수 있으면 자신이 안내해주겠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도 외국인에게 호기심이 많고 따뜻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여권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꺼낸 여권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항공편도 자유롭지 않고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사례들이 점점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제가 관심을 보이자 관련된 영상을 자주 추천해 주었고 그 영상 속 여성들은 더 이상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하고 적응하고 심지어 마을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낯선 문화와 언어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의 미소를 보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 간 여성들이 느낀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남편, 추운 날 손에 핫팩을 쥐어주는 시어머니, 아이가 아플 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지역 보건소의 간호사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올 만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존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고 그 일상은 제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한국 교포 여성 한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에게 한국 동화책과 한복 인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글자가 가득한 동화책을 손에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무슨 나라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꼭 가볼 나라야.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저는 혼자 거실에서 한국 지도 위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줘요, 한국.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의 두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떨릴 만큼 설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그동안 모니터 속에서만 봤던 한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공항 특유의 은은한 음악과 정돈된 안내 방송이 제 귀를 감쌌습니다. 심지어 공항 화장실조차 따뜻하고 깨끗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질서정연한 차량들이 흐르고 있었고 버스 내부에서는 기사님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고향의 거리와는 너무도 달랐던 이 세상이 제게는 마치 미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첫 며칠은 관광객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연락을 주고받던 한국 친구가 안내해준 전통시장과 카페, 공원은 모두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 상세히 설명해주는 젊은 여성,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제게 웃으며 말을 걸어준 아주머니,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홍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국식 정식이 너무 궁금해서 용기 내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초반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고 주문을 잘 마쳤는데 식사가 나올 무렵부터 제 눈에 띄게 직원들이 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분위기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오갔고 저는 갑자기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어서 싫어하는 걸까? 제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음식이 나온 뒤였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한 입 뜨려던 순간 제 앞에 있던 된장찌개에서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교체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찌개를 치우고 새로운 그릇을 가져왔지만 제게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친절했던 한국의 인상은 차갑게 무너졌고 저는 혼자 숙소로 돌아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도 다를 게 없었던 걸까? 인터넷에서 본 따뜻한 모습들은 모두 연출이었을까?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국인이라서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대했던 걸까? 저는 그날 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식당에서 봤던 직원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청년이 숙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번역기를 켜더니 어눌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찌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직원들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외국 손님이 낯선 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자신도 아는데 그 용기를 존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전날의 모든 감정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부탁으로 저를 다시 식당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장님은 미안한 마음에 한국식 떡과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말보다 행동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시 받은 된장찌개는 뜨거웠고 그 속에는 어떤 잡음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국어로 꺼냈고 그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따뜻함으로 보완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은 언어보다 강했고 작은 배려는 깊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지기 시작한 강변에는
연인들, 가족들, 조용히 혼자 걷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잊을 적일 정도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속에도 조용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겪었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다시 살고 싶은 나라라고.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민이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나 낯설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 언어를 다시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은 단순히 안전하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짐을 싸던 그 밤, 한 장의 엽서를 꺼내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조만간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엄마는 그동안 많이 고민했고 용기를 냈다고. 우리는 더 나은 곳에서 함께 웃으며 살게 될 거라고. 언젠가 이 편지를 너와 함께 읽으며 오늘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직원에게 받은 마지막 인사에서조차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불안함보다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땐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새로운 이웃으로 설 거라고. 러시아로 돌아온 뒤 저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일상인데도 더 이상 이곳이 전부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더 체계적으로 이어졌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갔습니다. 아이도 자연스럽게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함께 김밥을 만들어 먹는 주말은 작은 한국의 조각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일을 계획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삶의 방향을 잃었던 제가 다시 꿈을 꾸게 된 것.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과 사회의 따뜻한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아이와 제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비자 문제, 정착 준비, 그리고 현실적인 제약들이 산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넘은 뒤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작은 다이어리에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적어갑니다. 언젠가 그 단어들이 저와 아이의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믿으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신도 삶의 무게에 눌려 희망을 잃고 계시다면 한 번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꿈꾸는 삶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